작가님 뭐 배터리 아저씨 그만두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은 좀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많은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작가님 좀 주목하고 있고 앞에서 잠깐 다뤘습니다만 에코 프로그램 얘기 조금 해보고 싶어요. 워낙 이제 관심 대상이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실적 발표 이번 달에 나오죠. 2분기. 일단은 보면 LG 엔솔이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GM 쪽 물량이 조금 적었던 예. 포드 쪽도 이제 생각만큼은 차를 좀 못 팔았던 것 같으니까 일단 이제 그게 조금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4월 한 중순쯤에 바닥을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4월 중순에 바닥을 치고 지금은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한데 예. 일단 이제 지금 그 2, 4분기 실적에는 이제 떨어지던 이제 그 가격들이 아마 반영이 될 거여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좀 못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에코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실적 여하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꼭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분기 실적 이런 걸로 사실은 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우리 기관들이 되게 이제 좀 평가가 짧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실적 분기 실적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분기 실적 따라서 좀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사실 개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느낌으로 다들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어서 잘 안 팔고요. 예,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아유 큰일 났네 하고 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그 이유가 그 리튬 가격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좀 중요한 팩트인데 그게 지금은 상승세로 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가 반영되기보다는 하반기 앞으로 좋아질 부분들이 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겠나. 그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1,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사상 최악의 실적을 발표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던 이제 그런 맥락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공급 계약 이런 소식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에코프로 BM은 특히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1등 셀 기업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1등 양극재 기업이 에코프로 BM인데 두 회사 간에 이제 거래가 좀 보니까 뭐 없는 것 같은데 두 회사가 손을 잡는 게 장기적으로 정상 아니냐 미래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건 이제 뭐 조만간 이거 계약 발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부터 그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예. 실제로 그 에코프로 BM의 그 CEO분이 바뀌셨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임원진 아마 삼성 SDI 쪽에서 오셨을 거예요. 그분이 예. 그분이 이제 취임해서 그 기자하고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하신 말씀이 LG하고 이제 거래를 좀 재개하겠다 하는 이제 말씀하신 바도 있고 업계에서 돌아가는 얘기도 이제 맞는다. 우선 둘 다 예. 서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예. LG도 필요하고 LG도 필요하고 BM도 필요하고. 예. 양자가 서로 필요하니까 아마 같이 하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나오겠죠. 예. 조만간에 이제 그 발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ETF에서도 에코프로를 종목을 편입할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추가 매수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미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매도 쪽에서 이제 외통수에 좀 걸려 있는 게 수급적인 예. 이제 그게 바로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사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해서는 안 팔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 기계적인 매수가 제일 무섭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이제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100만 원, 에코프로 100만 원 하면 선뜻 사기가 무서운데 ETF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건 사야 될 돈이니까 예. 기계적으로. 예. 이런 애들이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수급적으로는. 이게 지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MSCI 예. 코리아 지수 8월 10일 날 발표되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기계가 사는 거니까. 기계의 수급이 사실 이제 이 수급적으로 봐서는 제일 무서운 건데 이거 이제 에코프로 BM은 기계 수급을 2개나 갖고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작고 8월 달에 들어올 거는 엄청 큰 거니까 이게 이제 공매도 쪽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매수 쪽 입장에서는 이제 좀 든든한 거죠, 뒷배가.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지금 낮은 편이죠. 예, 아주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확장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장 가능성이. 예, 그렇습니다. 예, MS 코리아에 편입이 되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 회사 좋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장기 롱텀 펀드까지 같이 에코프로하고 나 5년 10년 갖고 와볼 이렇게 사버리면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살 때 뭐 지금 한 주당 얼마냐 이런 거 잘 안 따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 먼 미래를 보고 사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은. 예.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ETF에 추가로 편입되고 또 MSCI 지수 종목에 편입이 돼가지고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하면은 물론 뭐 종목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추가 수요가 발생을 할까요? 그럼 장담하기 어렵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 몇 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여의도 증권사 이제 리서치센터가 진짜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또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제가 그 싱가포르 그다음에 뉴욕 쪽 이제 그 연금 투자자, 펜션 투자자, 길게 이제 롱텀하게 그 투자하는 사람들 길게 사죠. 예, 길게 사는 분하고도 직접 이제 제가 국제 전화로 해서 이제 예.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사실 투자할 때 자기가 뭐 뉴욕에서 한국까지 와갖고 기업 방문해서 물어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증권사들 리포터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자기들도 이제 보고 이제 투자를 하고 하는데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2등이 될 동안까지 여의도에서는 제대로 카바 자체가 없었고요. 분석 자체가 없었습니다. 분석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당연히 안 사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MSCI 코리아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분석해야 될 겁니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외국계 투자자 쪽에서. 이건 누가 분석해도 분석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얘기 자체가 많이 틀려지겠죠. 이 사람들이 살 때 보통 그 시가총액 그 비율만큼 대충 맞춰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한국 2차 전지 포지션을 내가 한 1조 정도 사겠다 하면은 일단 제일 큰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게 LG엔솔이니까 LG엔솔부터 삼성 SDI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스켓 안에 이제 에코프로 BM, LNF 정도는 있었지만 에코프로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예.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뭐라도 보긴 볼 거고 그러면 봤을 때 이것도 당연히 사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수급이 또 늘을 수 있는 거죠. 에코프로 공매도 친 분들 잠 제대로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이 이제 잘 성장하고 개인 주주들 로열티도 또 예. 높은 덕이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또 오른 한 측면에서는 이 공매도 분들 공도 큰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공매도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렇게? 일단은 올해 연말에는 다 상환해야 되고요. 왜 그렇죠? 그 이제 연말 되면 그 공매도에서 이제 그 배당을 자기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아, 예. 배당금만큼. 에코프로가 작년에 이제 주식 배당을 3% 했어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공매도원에 갖고 있다가 연말이 넘어가면 그 주식 배당 3%를 내가 내 돈으로 사갖고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을 웬만하면 넘기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작가님 그 에코프로는 80만 원, 에코프로 BM은 30만 원 넘으면 뭐 속말로 공매도가 작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쇼스키즈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8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그거는 이제 전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동안의 흐름을 보면 80만 원 근처에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실제로 이제 자기 주식들을 팔아갖고 예. 80만 원이 못 넘어가게 이렇게 이제 좀 억눌렀던 면도 있고, 그때 관련해서 이제 좀 언론이라든지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한 부분도 있고, 막아놓은 뚝이거든요. 예. 그 뚝이 무너지면 이제 반대 매매가 발생하는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요. 그게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80만 원. 그거는 이제 무너졌고, BM은 30만 원인데 이제 아까 오전에 보니까 29만 원까지 지금 올라 있더라고요.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80이 넘은 지 꽤 됐는데 예. 아직 버티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계속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쇼트 스키즈가 되면서 이제 다 정리가 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좀 줄었어요.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간의 이제 공매도 동향을 보면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늘었고요. 예. 에코프로는 줄었습니다. 주수는. 그러니까 공매도 주수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가 있는데, 이제 대차가 이제 공매도 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는 줄었고, 에코프로 BM은 아직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로 옮겨가려고 그러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에코프로는 한번 당했던 거고, 에코프로 BM이라도 어떻게 이제 30만 원 못 넘게 해서 그거는 이제 끝까지 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먼저 좀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4월, 5월 공매도가 되게 집중됐던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좀 위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뭐 공매도가 엄청 많은데 이 두 종목은 앞으로 뭐 쇼커베링이나 쇼스키즈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나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에코프로의 전철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 쪽을 통해서 이익을 한번 보신 분들이 이게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다음 후보를 찾게 되잖아요. 찾으면 바로 눈에 딱 보이는 게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ETF 수급 말씀하셨는데 그 ETF 수급에 에코프로부터 들어오지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좀 외통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LG 엔솔, LG 화학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앞에 뭐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하셨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좋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분명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IR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 LG 엔솔보다는 LG 화학이. LG 화학이 지금 LG 엔솔 지분을 이제 일부 처분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의 루머 같은 게 작년 11월, 12월 달 있었습니다. 예. 그때 LG 화학이 IR을 하면서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그 얘기가 나온 거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게 기사화도 됐는데, 다시 IR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또 발을 빼거든요. 이러다가 판다고요. 이렇게 넣고. 이게 이 시장하고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진실하게 다가가는 신뢰인데. 신뢰죠. 예, 신뢰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 사태도 그렇고, 지금 이제 LG 화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CGV 건도 그렇고,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뭐 당장은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조금 많아지는 이제 그 단기적인 이득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디스카운트 요인을 만들어 갖고, 기업 가치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몇 번 당하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나는 SK 주식은 절대 안 사. 그 다음에 LG그룹 주식은 거들떠도 안 봐. CJ그룹도 마찬가지야. 이런 얘기를 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그래요. 저희도 이제 옛날에 대한투자신탁 있을 때 저희 이제 본부장님이 LG 때문에 워낙 빡쳐갖고 LG그룹 주식 다 팔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면은 이제 IR 부분들을 되게 이제 세련되고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하고 소통이 좋은 그룹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그 이제 업종의 회사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뭐 LG에 한 회사가 있고 삼성에 한 회사가 있고 이러면 삼성이 항상 PR을 더 높게 받아요. 예. 똑같은 일입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IR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시장에 이제 우호적인 소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에도 반영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IR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 좀 부속적인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 높은 CEO 분들이 실제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실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이해하시고 좀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온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그룹이 이제 자금이 좀 쪼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지금 SK온이 자금 문제는 뭐 잘 해결을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잘 좀 해결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과시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가시적으로 나온 게 6월 말쯤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SK하고 포드하고 합작사 글로벌 SK라는 이제 그
배터리 제조사 이제 50도 50으로 한 그게 있는데 거기에 12조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뭐 대출해 주는 겁니까? 대출입니다. 예, 대출인데 이제 장기 저리 대출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그게 이제 12조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럼 그 돈이면 이제 그 공장 짓는 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예.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12조 원이면 이제 120기가와트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연간 한 120만 대, 이제 한 150만 대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이제 유상증자하고 뭐 그 자금 확보를 위해서 활동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SK온이 지금 토탈 시제를 이제 현금을 한 25조 원 정도 확보했다고 하니까 SK온의 이제 자금 문제는 지금 사실 해결이 된 거고 그다음에 LG 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캐나다 쪽에서 이제 그 정부가 LG 공장, LG가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공장을 짓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이제 그 얘기했던 혜택을 안 준다고 그래갖고 캐나다 정부, 주정부하고 LG 간에 조금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LG가 공장 짓다가 못 짓겠다 해서 이제 강수를 둬서 2달 동안 버텼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결국 받기로 14조 원인가 15조 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큰 돈을 또 받기로 해갖고 LG도 지금 이제 자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연결해 보면 결국은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장비주를 한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공장 계속 지으니까. 공장을 지으니까. 예, 실제로 이제 앞으로 공장 많이 지으면은 2차 전지 장비가 좋을 거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펀딩 문제에 걸려갖고 실제로 발주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돈 땡겨 거잖아요. 돈 땡겨갖고 이제 발주 들어갈 테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제 장비 업체들이 장기 공급 계약이나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이나 이런 실적 같은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된 거니까 장비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편견과 이 싸우시는 이 박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에서는 뭐 IRA로 막혔어요. 유럽에서는 좀 잘할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유럽은 중국이 석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뭐 가능성 있는 전망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망이고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왜 중국 그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자진해서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표 자체가 사실은 이 표가 들어가 있는 기사는 그 유럽 시장을 이제 중국 배터리들이 좀 장악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표를 들여다보면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기사 표 따로 표 따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LG 엔솔부터 보면 이제 주로 폴란드에 있고요, 공장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게 70기가와트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45기가와트시가 25년 완공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최초는 2016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 배터리 공장은 이제 완공된 다음에 바로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요를 확보하는 과정에 이제 최소한 3, 4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2016년 이렇게 이제 완공된 공장이면 지금 거기는 물건이 나오는 거지만 2021년, 22년 공장이면 완공된 공장이면 지금 물건이 아직 안 나오는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3, 4년의 이제 딜레이가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SK온이 이제 헝가리 쪽에 2020년 1월 달에 이제 7.5기가와트시 했고 뭐 9, 7 이렇게 이제 완공하고 가동하고 완공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반차라는 데에 60기가와트시를 24년, 28년 완공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SK온은 이제 보시듯이 이제 유럽 좀 진출이 LG나 삼성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고 그다음에 요 이제 7.5기가와트시 이제 2020년 1월 달에 가동되기 시작한 이게 지금 계속 수율이 못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SDI는 이제 헝가리 괴드에 공장이 있는데 이게 2017년이니까 오래됐습니다. 이 공장도 이제 30기가와트시 21년 1월 달에 이제 추가로 해서 총 30기가와트시 공장을 갖고 있고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고 그에 비해서 CATL은 지금 유럽에 공장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마치 있는 것처럼
팽팽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형태의 기사나 그다음에 보도 같은 것들이 사실 쏟아지는 거거든요. 23년 완공 목표로 해서 독일에 8기가와트시, 되게 규모가 작은 겁니다. 8기가와트시는. 당연하죠. 이제 해외에는 처음 진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되게 큰 거를 지었다가는 회사가 이제 휘청휘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약간 좀 시범적으로 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조금 작은 규모로 한번 지어보는 거고요. 예. 그게 올해 완공 목표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게 통상 완공하고 수율 잡는데 대충 한 3년에서 에서 4년. 잡아야 양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23년이면 26년, 27년 돼야지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거는 지금 이제 헝가리 데브레첸에 100기가와트시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지으려고 하는 게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으려고 지금 터 닦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표에는 25년 8월 완공 계획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그 기사 본문에도 보면 28년 완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28년 완공 목표고요.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 4년 더 하면 2031년, 32년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 있어야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됐을 그렇습니다. 경우에. 그거를 지금 걱정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중국 쪽에 편향된 보도인 거고요. 유럽은 환경 기준이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이제 충족시킬 수, 우리나라야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장 짓고 하는 부분은 환경 규정이 되게 엄격하고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짓는다고 할 때 크게 이제 변경할 부분이 많이 없지만 중국은 얘기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헝가리 쪽의 시민단체들 이제 이런 쪽에서 그 환경 평가나 이런 부분이 지금 소홀히 된 상태에서 이제 좀 밀어붙이기 식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공장을 짓고 있다 하는 지금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이 일어나서 그 공장 자체도 지금 이제 텃닦게 하는 중인데 그때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진척이 지금 잘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은 사실은 이제 뭐 이 배터리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경제 통계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신뢰성이 조금 문제가 있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전기차 그냥 가득 싸놓은 그 사진이 있던데 이게 아파트도 안 사는데 지어놓은 아파트가 뭐 거의 1억 채 육박한다고 그러는데 차도 그런 겁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바로 요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비아디 전기차인데 예. 이게 이제 수천 대가 산 골짜기에 버려져 있다는 거거든요. 팔려고 대기하는 건 아니고. 예. 배터리는 다 빼놓은 상태에서. 예.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다른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당연히 소비자한테 지급합니다. 차를 구매한 사람들한테. 중국만 유독 전기차 제조사한테 줘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차를 대충 만들어 갖고 보조금만 받고 차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비아디 모습이고요.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가 워낙 높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비아디가 그렇게 지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추가적인 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중국 공산당 정부, 중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위신과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겨야 돼요. 그럼 비아디한테 너네가 얼마만큼 만들어갖고 이번에 테슬라 연간 판매 대수를 한번 이겨보자 라고 지시를 하면 비아디는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 찍어가지고 이기고 보조금 받고 차는 버리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과거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2021년 7월 달에 이제 중앙일보 쪽에서 보도된 이거 원문은 독일 아니고 중국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거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한 거예요. 이때도 보면은 이제 그 항저우시 외곽에 1000여 대의 전기차가 이렇게 버려져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 전기차 공동묘지라고 해놨네요. 예, 전기차 공동묘지. 예. 이게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되게 이제 좀 광범위하게 좀 보편화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네요. 이게 노지 야적장도 아니고 이 풀자란 거 보니까 진짜 버린 거 맞아 보이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언론의 보도 분위기가 중국의 배터리, 중국의 전기차의 이제 그 위협,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우려하자, 걱정하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왁구는 잘 보도가 되는 반면에 그 반대되는 쪽,
중국 전기차의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나 중국 배터리 산업의 좀 이제 모순점 이런 것 같은 부분들은 극구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언론사, 언론 지형에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예. 최근에 뭐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오른 주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전고체 기술은 확실히 앞서 있는 건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를 뭐 목전에 두고 있는 건지, 또 궁극적으로 우리 뭐 3원계 배터리나 이런 다원계 배터리보다 월등하게 품질이나 경쟁력이 좋아서 이걸 누르고 뭐 주류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고체는 잊어라. 게임 체인저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먼저 세 번째 거부터 먼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안 된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그냥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보급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해서 보급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술과 그에 합당한 가격이 전제가 돼야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전고체는 너무 비싸요.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만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아이오닉 5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아이오닉 5가 대략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를 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같은 스펙을 만들면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전고체로 만들면 2억 5천이 돼요. 그 이제 전고체 해봐야 기껏 소비자들한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거는 이제 한 번 타고 한 1,000km 간다는 건데 예. 1,000km 가려고 2억 5천 내고 사겠습니까? 보급되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 SDI 지금 전고체를 개발하고 있는 올해 이제 저기 뭐죠 그거 파일럿 라인 이제 완공한다는 건데 그 삼성 SDI 쪽 얘기도 전고체를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전체를 다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상위 최상위의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사우디 왕족이라든지 이런 쪽한테만 팔겠다는 거거든요. 워낙 아직은 값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예. 근데 이게 좀 보급되고 그러면 좀 낮아질 수 있는 소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황화 리튬이라는 이제 물질이 전고체에는 들어가는데 그 황화 리튬이 되게 비싸요. 유독성 이제 아주 독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그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이제 좀 가격이 다운되기 예.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는 이제 전고체 쪽, 그다음에 LG 엔솔은 전고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거기는 사실 리튬황을 주력으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리튬황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황은 가격 자체가 싸지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요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자꾸 얘기하는 거는 주가 방어를 위한 일종의 몸부림 같은 겁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로 다 전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차의 성과를 갖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기대감을 줘야 되거든요. 투자자들한테, 주주들한테. 예. 근데 이제 사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전환 자체가 너무 늦어가지고. 늦었죠. 예. 이거 갖고는 뭐 얘기할 거리가 없고, 그나마 이제 그래도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면, 우리가 그래도 전고체를 해서 그걸 한번 이제 판을 뒤집어 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주가 방어를 위한 일종의 이제 마케팅 같은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혀 뭐,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다. 예. 최근에 2차 전지 8종목 중에 뭐 추가 매수하셨다고 들었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셨고, 뭐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또 박 작가님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예, 참고가 되겠죠. 예. 요거 이제 7월 5일 날 이제 7,500만 원 갖고 이렇게 나눠 갖고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거고요. 일단은 이제 LG 화학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SK 이노베이션 요거를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씩 이제 세 개를 샀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지금 제가 봐서는 제일 좀 이제 부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애도 올라갈 때 제 8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조한 애들도 조금 갈 때가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에코프로 15주는 이거는 그냥 이제
공매도하고 이제 전쟁하는 중에 저도 이제 약간 좀 동참하는 너무 비싸져가지고 많이 못 사셨군요. 예. 300조 채우려고 이제 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에코프로 비행 500만 원, LG엔서 500만 원, 나노신사적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8종목이 다 괜찮다고 봤어요. 그때는 이제 먼저 오른 주식도 있고, 예. 일단은 이제 좀 4, 5월은 전반적으로 2차전 주식들이 좀 조정을 겪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다 괜찮아 보여갖고 이제 그렇게 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매수한 것도 지난번처럼 3년 동안 안 파신 거예요? 3년은 아니고요.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2년 반. 그렇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오늘 뭐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더 좋은 이제 내용을 갖고 찾아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